참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가 등장했어요. 조국 장관 이슈 2달 가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예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3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우선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두 번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개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개파 세력은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개파 세력은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됩니다.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의 말에 이렇게 천천히 들어볼 기회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3가지 예언을 글로도 한번 볼게요. 바로 다 내려주시죠. 예. 둘째도요? 예. 셋째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다 동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국가가 좀 두동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베를린 마라톤 또 완주도 하시고 책도 마라톤이라는 책도 내시고 이제 아마 서서히 이제 돌아오실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걱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즉 어떤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직접 나가서 내가 설명도 하겠다. 또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 그런 약속들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2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과연 국민 통합을 하고 있고 야당과 소통을 하고 있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들을 왜 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예언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왔지만 그러나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처럼 누구의 책임이 더 크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진보 보수가 양극단으로 갈라진 것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의 예언이 맞다. 결국 이제 대통령, 즉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책임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을 좀 뒤집으려면 집권 여당, 여권의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 이 전국의 출구 전략 가운데 하나로 동귀어진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수인 부장. 네. 이거는 좀 차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권은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 의원 중에 정성호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정성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동귀어진 해야 하나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동귀어진이 재밌는 게 무협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것 이거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약한 쪽이 강자에게 덤벼들 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 조국 장관이 수세에 몰렸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훨씬 세다. 이런 것도 보여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국 장관을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현실 인식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귀어진 너 죽고 나 죽자인데 강한 상대에서 이 약한 쪽이 강자에게 덤벼드는 거죠. 죽을 각오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집권 여당이 검찰에게 그런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여당은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윤 총장에게 좀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메시지로 읽혀서 이것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뭐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건 이제 정 의원이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아마 생각해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조국 장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총장도 나중에 만약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되거나 예컨대 아니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마치고 나면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수사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의원이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의 뜻을 그대로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도 이번 조사가 끝나고 나면 뭔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본인은 그냥 상처 안 입고 조국 장관 상처를 입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2인자가 쓰는 전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당에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무협죄 동기어지라는 얘기가 있는지. 어쨌든 이 정국에서 여권의 카드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국 장관 관련 뉴스의 중심 인물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정부 질문에서 조윤선 장관 SNS 내로남불 지적한 조영 의원 얘기입니다. 오늘 부동산 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고요. 한 요리 연구가가 거액의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열애설 소식까지 쭉 있는데 그래도 짚어볼 거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 주제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